오늘 여러분의 집은 어떤 모습입니까?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필요 없는 물건은 쉽게 버려지는 시대. 우리는 편리함 속에서 살아가지만 어쩌면 삶의 가장 깊은 지혜들을 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84년의 세월을 온몸으로 살아내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범한 가치를 일궈낸 한 분이 계십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 84세 김인자 할머니의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수십 년의 경험과 고민이 녹아있는 살아있는 발명 전시관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할머니의 삶이 깃든 공간을 함께 거닐며 물건을 대하는 태도와 삶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 한 수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는 저희가 더 많은 귀한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가장 일상적인 공간, 주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할머니의 주방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식탁 옆에 덩그러니 붙어있는 휴지 케이스, 양면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된 이 단순한 장치 뒤에는 식사 중 휴지 좀 달라는 작은 심부름 하나라도 줄이려는 깊은 배려가 숨어 있습니다. 이쪽 사람은 여기서, 저쪽 사람은 저쪽에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할머니만의 디자인입니다. 할머니의 손가락에는 늘 낡은 고무 골무가 끼워져 있습니다. 평생의 고된 노동으로 지문이 닳아 없어져 이제는 지문 인식 도어락을 열 수도 없게 된 세월의 흔적입니다. 갈라지는 손끝을 보호하기 위해 끼기 시작한 골무는 이제 할머니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이면 물에 젖어 금세 떨어지지만 이 골무만큼은 할머니의 손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갑옷이 됩니다. 주방 선반은 할머니의 창의력이 빛나는 무대입니다. 키친타월 거리는 경사가 저 자꾸만 타월이 빠져나오자 스카치 테이프로 끝을 감아 절대로 빠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양념통들이 들어있는 선반에는 냉장고 칸막이를 가져와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세웠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다 외우겠지만 할머니는 기억력에 의존하는 대신 모든 양념통의 이름을 써붙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의 지혜와 겸손함의 차이일 것입니다. 비닐봉지를 담아두는 플라스틱 통의 입구는 봉해져 있지만 옆구리에는 비밀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봉지를 꺼낼 때마다 뚜껑을 여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인두로 구멍을 내고는 감쪽같이 색을 칠해두었습니다. 그 옆 쓰레기통에는 낡은 고무줄을 가장자리에 둘러 비닐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꽉 잡아줍니다. 이 또한 버려지는 고무장갑의 재탄생입니다. 자질구레한 주방 도구들은 어떻게 정리할까요? 할머니는 세탁소 옷걸이의 끝을 잘라 애쓰자 고리를 만듭니다. 이 작은 고리 하나로 국자, 가위, 뒤집개 등 온갖 잡동사니들이 벽에 일렬로 정렬됩니다. 자리를 거의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바로 찾아 쓸 수 있는 이 수납법을 완성하고 할머니는 속으로 무척이나 기뻤다고 회상합니다. 칫솔에는 원래 구멍이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칫솔에는 예외 없이 끈이 달려 있습니다. 불에 달군 송곳으로 칫솔 끝에 구멍을 뚫고 끈을 꿰어 걸어두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칫솔은 칫솔꽂이의 세균으로부터 해방되어 위생적으로 관리됩니다. 설거지를 할 때면 수압 때문에 물이 사방으로 튀기 일쑤입니다. 할머니는 싱크대 수도꼭지를 케이블 타이로 묶어 아예 방향을 고정시켰습니다. 물줄기가 항상 개수대 안쪽으로 향하게 하여 앞치마 없이도 옷이 젖지 않게 하는 이 방법은 미관상 조금 투박해 보일지언정 내가 편한 것이 우선이라는 실용주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수세미는 보통 싱크대 선반 위에 놓지만 할머니는 그릇을 씻을 때 걸리적거리는 것이 싫어 개수대 앞턱,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붙여두었습니다. 첫 번째 세척용과 마지막 헹굼용, 두 개의 수세미가 숨바꼭질하듯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페트병은 할머니의 손에서 훌륭한 그릇 정리함으로 변신합니다. 페트병의 윗부분과 앞부분을 적절히 잘라내면 여러 개의 접시를 겹쳐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맞춤형 정리대가 탄생합니다. 이사할 때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그릇을 하나하나 포장하면 짐이 몇 배로 늘어나지만 할머니의 페트병 정리함 몇 개면 부피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이 지혜 덕분에 이사 비용을 100만 원이나 아꼈던 경험은 정리가 곧 절약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바나나는 그냥 두면 금방 무르지만 걸어두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굳이 바나나 거리를 사지 않습니다. 집에 굴러다니는 끈 하나면 충분합니다. 짧은 동선을 위해 설거지를 마친 그릇은 바로 옆 선반에 정리하고 손이 잘 닿지 않는 높은 곳의 약통은 아예 눕혀서 쉽게 꺼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삶의 불편함을 해결하려는 끊임없는 관찰과 궁리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할머니는 친정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고 말합니다. 93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살림을 잘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배우며 자란 것입니다. 지혜는 이렇게 대를 이어 흐릅니다. 냉장고를 열면 할머니의 정리 철학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달걀판은 층층이 쌓아 올려 자리를 차지하는 대신 다 쓴 칸이 저절로 위로 올라가는 자동 디스펜서를 사용해 공간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의사가 변비를 없애려면 김치를 많이 먹으라고 했다는 말에 냉장고에는 물김치, 총각김치, 파김치, 배추김치 등 종류별 김치가 가득합니다. 생선은 젖은 생선과 마른 생선으로, 육류와 냉동식품은 종류별로 칸을 나누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세탁실로 가보면 빨래 바구니가 벽에 걸려 있습니다. 바닥에 두면 자리를 차지하니 벽에 고리를 박아 걸어둔 것입니다. 구멍 하나만 뚫어 걸면 보기 싫으니 두 개를 뚫어 안정감 있고 깔끔하게 고정하는 세심함도 잊지 않습니다. 햇빛이 강하게 들어와 보관된 물건이 변색될까 싶어 창문에는 검은 종이를 붙여 자연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대야 역시 불에 달군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벽에 대롱대롱 매달아 둡니다. 칼질을 하다가 잘라진 고무장갑의 손가락 부분은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색깔의 고무장갑 조각을 본드로 붙여 감쪽같이 수선합니다. 아깝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작은 수선은 물건 하나도 허투루 대하지 않는 할머니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빨래를 널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건을 반으로 접어 널면 겹치는 부분이 많아 더디게 마릅니다. 할머니는 옷걸이에 빨래 집게를 미리 여러 개 끼워두고 수건이 한쪽 끝만 살짝 접어 집게로 고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통풍이 잘 되어 건조 시간이 2배는 빨라집니다. 침대에서 몇 번 떨어진 경험을 한 뒤로는 병원에서나 볼 법한 침대 난간을 설치했습니다. 매트리스 밑에 고정하는 간단한 방식이지만 노인에게 낙상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는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잠결에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는 다이소에서 산 작은 수납함을 붙여 안경이나 리모컨을 보관합니다. 깨질 염려도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낡은 운동화에서 빼낸 끈은 이불 커버와 속을 연결하는 고리가 됩니다. 기성품의 고리 위치가 맞지 않으면 운동화 끈을 잘라 직접 바느질해서 새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옷장 서랍은 칸막이 대신 비닐끈으로 공간을 나누어 남편의 것과 아내의 것을 구분합니다. 양말, 손수건 등 종류별로 구역을 정해두면 굳이 힘들여 개지 않아도 그냥 넣어두기만 하면 되니
정리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남편의 바지는 세탁소 옷걸이를 굽으려 만든 전용 옷걸이의 겁니다. 바지 벨트고리에 옷걸이의 구부린 끝을 끼우기만 하면 주름 하나 없이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버려지는 옷걸이로 최고의 효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계절별로 옷을 구분할 때도 비싼 라벨링 대신 색깔 있는 끈으로 구역을 표시해둡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겨울옷, 저기서부터는 여름옷. 직관적이고 단순한 이 방법이야말로 최고의 정리법입니다. 밤이 되면 집안 곳곳에 스탠드 불빛이 켜집니다. 화장실 가는 길목을 환하게 밝혀 어둠 속에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부주의가 큰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알기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지혜는 청소에서도 이어집니다. 화장실 타일 사이의 줄눈은 전용 보습펜으로 쓱쓱 그어주기만 하면 새 것처럼 하얗게 변합니다. 샤워 후에는 가장 뜨거운 물을 벽 전체에 뿌려주는 것만으로도 웬만한 때는 다 씻겨내려가 힘든 벽 청소의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창틀처럼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는 좁은 틈새는 코팅지를 끼워 넣었다가 더러워지면 코팅지만 쏙 빼서 닦아 다시 끼우면 됩니다. 청소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하는 요령입니다. 손이 뻣뻣해져 지갑에서 카드를 빼는 것조차 힘들어지자 할머니는 모든 카드에 스카치 테이프로 손잡이를 만들어 붙였습니다. 지그재그로 붙인 작은 테이프 손잡이 덕분에 여러 장 겹친 카드도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공구 창고는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온갖 연장들이 벽에 붙어 있는데 이는 강력한 자석띠 덕분입니다. 처음에는 일렬로 붙여두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력이 샌 쪽으로 연장들이 저절로 모여들어 지금의 예술작품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망치는 걸곳이 마땅치 않아 두 개의 고리를 나란히 박아 안정적인 망치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지혜의 뿌리는 가난이었습니다. 결혼했을 때 돈이 한 푼도 없었고 10식구가 우거지 한 단으로 한 끼를 해결해야 했던 시절. 난방과 취사는 오직 연탄 하나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시간에 맞춰 연탄불을 갈고 그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잽싸게 밥을 지어 먹고 다시 아궁이를 막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기억들. 그러던 어느 날 처음으로 석유난로를 장만했을 때의 기쁨은 지금의 그 어떤 풍요로움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고 할머니는 말합니다. 그 가난이 있었기에 아무것도 허투루 버릴 수 없었고 없는 것을 탓하기보다 있는 것을 활용하는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가난이 내게 온 축복이라고 담담하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좋은 옷, 맛있는 음식, 편안한 환경은 부모가 모두 해줄 수 있지만 물건을 아끼는 마음, 부모를 헤아리는 마음,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정리하는 습관은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할머니는 젊은이들이 바쁘고 힘든 것을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리하는 시간을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퇴근 후 옷을 벗었을 때 바로 제자리에 걸어두는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피곤하다고 침대 위에 던져두면 결국 나중에 그 옷을 정리하기 위해 또 다른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84년의 삶이 응축된 집. 그곳에는 단순히 낡고 오래된 물건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삶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중, 세월을 견뎌온 자의 단단한 지혜, 그리고 가난조차 축복으로 승화시킨 긍정의 철학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엿본 할머니의 삶이 너무도 쉽게 소비하고 쉽게 버리는 우리 시대를 되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렇듯 소중하게 갖고 온 자신만의 지혜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 지혜를 발견하고
나누는 기쁨이 여러분의 일상에도 가득하게. 오늘 여러분의 집은 어떤 모습입니까?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필요 없는 물건은 쉽게 버려지는 시대. 우리는 편리함 속에서 살아가지만 어쩌면 삶의 가장 깊은 지혜들을 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84년의 세월을 온몸으로 살아내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범한 가치를 일궈낸 한 분이 계십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 84세 김인자 할머니의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수십 년의 경험과 고민이 녹아있는 살아있는 발명 전시관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할머니의 삶이 깃든 공간을 함께 거닐며 물건을 대하는 태도와 삶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 한 수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는 저희가 더 많은 귀한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가장 일상적인 공간, 주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할머니의 주방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식탁 옆에 덩그러니 붙어있는 휴지 케이스, 양면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된 이 단순한 장치 뒤에는 식사 중 휴지 좀 달라는 작은 심부름 하나라도 줄이려는 깊은 배려가 숨어 있습니다. 이쪽 사람은 여기서, 저쪽 사람은 저쪽에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할머니만의 디자인입니다. 할머니의 손가락에는 늘 낡은 고무 골무가 끼워져 있습니다. 평생의 고된 노동으로 지문이 닳아 없어져 이제는 지문 인식 도어락을 열 수도 없게 된 세월의 흔적입니다. 갈라지는 손끝을 보호하기 위해 끼기 시작한 골무는 이제 할머니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이면 물에 젖어 금세 떨어지지만 이 골무만큼은 할머니의 손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갑옷이 됩니다. 주방 선반은 할머니의 창의력이 빛나는 무대입니다. 키친타월 거리는 경사가 저 자꾸만 타월이 빠져나오자 스카치 테이프로 끝을 감아 절대로 빠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양념통들이 들어있는 선반에는 냉장고 칸막이를 가져와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세웠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다 외우겠지만 할머니는 기억력에 의존하는 대신 모든 양념통에 이름을 써붙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의 지혜와 겸손함의 차이일 것입니다. 비닐봉지를 담아두는 플라스틱 통의 입구는 봉해져 있지만 옆구리에는 비밀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봉지를 꺼낼 때마다 뚜껑을 여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인두로 구멍을 내고는 감쪽같이 색을 칠해두었습니다. 그 옆 쓰레기통에는 낡은 고무줄을 가장자리에 둘러 비닐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꽉 잡아줍니다. 이 또한 버려지는 고무장갑의 재탄생입니다. 자질구레한 주방 도구들은 어떻게 정리할까요? 할머니는 세탁소 옷걸이의 끝을 잘라 애쓰자 고리를 만듭니다. 이 작은 고리 하나로 국자, 가위, 뒤집개 등 온갖 잡동사니들이 벽에 일렬로 정렬됩니다. 자리를 거의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바로 찾아 쓸 수 있는 이 수납법을 완성하고 할머니는 속으로 무척이나 기뻤다고 회상합니다. 칫솔에는 원래 구멍이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칫솔에는 예외 없이 끈이 달려 있습니다. 불에 달군 송곳으로 칫솔 끝에 구멍을 뚫고 끈을 꿰어 걸어두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칫솔은 칫솔꽂이의 세균으로부터 해방되어 위생적으로 관리됩니다. 설거지를 할 때면 수압 때문에 물이 사방으로 튀기 일쑤입니다. 할머니는 싱크대 수도꼭지를 케이블 타이로 묶어 아예 방향을 고정시켰습니다. 물줄기가 항상 개수대 안쪽으로 향하게 하여 앞치마 없이도 옷이 젖지 않게 하는 이 방법은 미관상 조금 투박해 보일지언정 내가 편한 것이 우선이라는 실용주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수세미는 보통 싱크대 선반 위에 놓지만 할머니는 그릇을 씻을 때 걸리적거리는 것이 싫어 개수대 앞턱,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붙여두었습니다. 첫 번째 세척용과 마지막 헹굼용, 두 개의 수세미가 숨바꼭질하듯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페트병은 할머니의 손에서 훌륭한 그릇 정리함으로 변신합니다. 페트병의 윗부분과 앞부분을 적절히 잘라내면 여러 개의 접시를 겹쳐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맞춤형 정리대가 탄생합니다. 이사할 때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그릇을 하나하나 포장하면 짐이 몇 배로 늘어나지만 할머니의 페트병 정리함 몇 개면 부피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이 지혜 덕분에 이사 비용을 100만 원이나 아꼈던 경험은 정리가 곧 절약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바나나는 그냥 두면 금방 무르지만 걸어두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굳이 바나나 거리를 사지 않습니다. 집에 굴러다니는 끈 하나면 충분합니다. 짧은 동선을 위해 설거지를 마친 그릇은 바로 옆 선반에 정리하고 손이 잘 닿지 않는 높은 곳의 약통은 아예 눕혀서 쉽게 꺼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삶의 불편함을 해결하려는 끊임없는 관찰과 궁리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할머니는 친정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고 말합니다. 93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살림을 잘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배우며 자란 것입니다. 지혜는 이렇게 대를 이어 흐릅니다. 냉장고를 열면 할머니의 정리 철학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달걀판은 층층이 쌓아 올려 자리를 차지하는 대신 다 쓴 칸이 저절로 위로 올라가는 자동 디스펜서를 사용해 공간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의사가 변비를 없애려면 김치를 많이 먹으라고 했다는 말에 냉장고에는 물김치, 총각김치, 파김치, 배추김치 등 종류별 김치가 가득합니다. 생선은 젖은 생선과 마른 생선으로, 육류와 냉동식품은 종류별로 칸을 나누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세탁실로 가보면 빨래 바구니가 벽에 걸려 있습니다. 바닥에 두면 자리를 차지하니 벽에 고리를 박아 걸어둔 것입니다. 구멍 하나만 뚫어 걸면 보기 싫으니 두 개를 뚫어 안정감 있고 깔끔하게 고정하는 세심함도 잊지 않습니다. 햇빛이 강하게 들어와 보관된 물건이 변색될까 싶어 창문에는 검은 종이를 붙여 자연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대야 역시 불에 달군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벽에 대롱대롱 매달아 둡니다. 칼질을 하다가 잘라진 고무장갑의 손가락 부분은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색깔의 고무장갑 조각을 본드로 붙여 감쪽같이 수선합니다. 아깝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작은 수선은 물건 하나도 허투루 대하지 않는 할머니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빨래를 널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건을 반으로 접어 널면 겹치는 부분이 많아 더디게 마릅니다. 할머니는 옷걸이에 빨래 집게를 미리 여러 개 끼워두고 수건이 한쪽 끝만 살짝 접어 집게로 고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통풍이 잘 되어 건조 시간이 2배는 빨라집니다. 침대에서 몇 번 떨어진 경험을 한 뒤로는 병원에서나 볼 법한 침대 난간을 설치했습니다. 매트리스 밑에 고정하는 간단한 방식이지만 노인에게 낙상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는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잠결에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는 다이소에서 산 작은 수납함을 붙여 안경이나 리모컨을 보관합니다. 깨질 염려도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낡은 운동화에서 빼낸 끈은 이불 커버와 속을 연결하는 고리가 됩니다. 기성품의 고리 위치가 맞지 않으면 운동화 끈을 잘라 직접 바느질해서 새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옷장 서랍은 칸막이 대신 비닐끈으로 공간을 나누어 남편의 것과 아내의 것을 구분합니다. 양말, 손수건 등 종류별로 구역을 정해두면 굳이 힘들여 개지 않아도 그냥 넣어두기만 하면 되니
정리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남편의 바지는 세탁소 옷걸이를 굽으려 만든 전용 옷걸이의 겁니다. 바지 벨트고리에 옷걸이의 구부린 끝을 끼우기만 하면 주름 하나 없이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버려지는 옷걸이로 최고의 효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계절별로 옷을 구분할 때도 비싼 라벨링 대신 색깔 있는 끈으로 구역을 표시해둡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겨울옷, 저기서부터는 여름옷. 직관적이고 단순한 이 방법이야말로 최고의 정리법입니다. 밤이 되면 집안 곳곳에 스탠드 불빛이 켜집니다. 화장실 가는 길목을 환하게 밝혀 어둠 속에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부주의가 큰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알기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지혜는 청소에서도 이어집니다. 화장실 타일 사이의 줄눈은 전용 보습펜으로 쓱쓱 그어주기만 하면 새 것처럼 하얗게 변합니다. 샤워 후에는 가장 뜨거운 물을 벽 전체에 뿌려주는 것만으로도 웬만한 때는 다 씻겨내려가 힘든 벽 청소의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창틀처럼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는 좁은 틈새는 코팅지를 끼워 넣었다가 더러워지면 코팅지만 쏙 빼서 닦아 다시 끼우면 됩니다. 청소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하는 요령입니다. 손이 뻣뻣해져 지갑에서 카드를 빼는 것조차 힘들어지자 할머니는 모든 카드에 스카치 테이프로 손잡이를 만들어 붙였습니다. 지그재그로 붙인 작은 테이프 손잡이 덕분에 여러 장 겹친 카드도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공구 창고는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온갖 연장들이 벽에 붙어 있는데 이는 강력한 자석띠 덕분입니다. 처음에는 일렬로 붙여두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력이 샌 쪽으로 연장들이 저절로 모여들어 지금의 예술작품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망치는 걸곳이 마땅치 않아 두 개의 고리를 나란히 박아 안정적인 망치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지혜의 뿌리는 가난이었습니다. 결혼했을 때 돈이 한 푼도 없었고 10식구가 우거지 한 단으로 한 끼를 해결해야 했던 시절. 난방과 취사는 오직 연탄 하나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시간에 맞춰 연탄불을 갈고 그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잽싸게 밥을 지어 먹고 다시 아궁이를 막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기억들. 그러던 어느 날 처음으로 석유난로를 장만했을 때의 기쁨은 지금의 그 어떤 풍요로움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고 할머니는 말합니다. 그 가난이 있었기에 아무것도 허투루 버릴 수 없었고 없는 것을 탓하기보다 있는 것을 활용하는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가난이 내게 온 축복이라고 담담하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좋은 옷, 맛있는 음식, 편안한 환경은 부모가 모두 해줄 수 있지만 물건을 아끼는 마음, 부모를 헤아리는 마음,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정리하는 습관은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할머니는 젊은이들이 바쁘고 힘든 것을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리하는 시간을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퇴근 후 옷을 벗었을 때 바로 제자리에 걸어두는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피곤하다고 침대 위에 던져두면 결국 나중에 그 옷을 정리하기 위해 또 다른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84년의 삶이 응축된 집. 그곳에는 단순히 낡고 오래된 물건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삶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중, 세월을 견뎌온 자의 단단한 지혜, 그리고 가난조차 축복으로 승화시킨 긍정의 철학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엿본 할머니의 삶이 너무도 쉽게 소비하고 쉽게 버리는 우리 시대를 되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렇듯 소중하게 갖고 온 자신만의 지혜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 지혜를 발견하고
나누는 기쁨이 여러분의 일상에도 가득하게. 오늘 여러분의 집은 어떤 모습입니까?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필요 없는 물건은 쉽게 버려지는 시대. 우리는 편리함 속에서 살아가지만 어쩌면 삶의 가장 깊은 지혜들을 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84년의 세월을 온몸으로 살아내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범한 가치를 일궈낸 한 분이 계십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 84세 김인자 할머니의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수십 년의 경험과 고민이 녹아있는 살아있는 발명 전시관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할머니의 삶이 깃든 공간을 함께 거닐며 물건을 대하는 태도와 삶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 한 수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는 저희가 더 많은 귀한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가장 일상적인 공간, 주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할머니의 주방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식탁 옆에 덩그러니 붙어있는 휴지 케이스, 양면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된 이 단순한 장치 뒤에는 식사 중 휴지 좀 달라는 작은 심부름 하나라도 줄이려는 깊은 배려가 숨어 있습니다. 이쪽 사람은 여기서, 저쪽 사람은 저쪽에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할머니만의 디자인입니다. 할머니의 손가락에는 늘 낡은 고무 골무가 끼워져 있습니다. 평생의 고된 노동으로 지문이 닳아 없어져 이제는 지문 인식 도어락을 열 수도 없게 된 세월의 흔적입니다. 갈라지는 손끝을 보호하기 위해 끼기 시작한 골무는 이제 할머니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이면 물에 젖어 금세 떨어지지만 이 골무만큼은 할머니의 손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갑옷이 됩니다. 주방 선반은 할머니의 창의력이 빛나는 무대입니다. 키친타월 거리는 경사가 저 자꾸만 타월이 빠져나오자 스카치 테이프로 끝을 감아 절대로 빠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양념통들이 들어있는 선반에는 냉장고 칸막이를 가져와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세웠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다 외우겠지만 할머니는 기억력에 의존하는 대신 모든 양념통에 이름을 써붙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의 지혜와 겸손함의 차이일 것입니다. 비닐봉지를 담아두는 플라스틱 통의 입구는 봉해져 있지만 옆구리에는 비밀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봉지를 꺼낼 때마다 뚜껑을 여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인두로 구멍을 내고는 감쪽같이 색을 칠해두었습니다. 그 옆 쓰레기통에는 낡은 고무줄을 가장자리에 둘러 비닐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꽉 잡아줍니다. 이 또한 버려지는 고무장갑의 재탄생입니다. 자질구레한 주방 도구들은 어떻게 정리할까요? 할머니는 세탁소 옷걸이의 끝을 잘라 애쓰자 고리를 만듭니다. 이 작은 고리 하나로 국자, 가위, 뒤집개 등 온갖 잡동사니들이 벽에 일렬로 정렬됩니다. 자리를 거의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바로 찾아 쓸 수 있는 이 수납법을 완성하고 할머니는 속으로 무척이나 기뻤다고 회상합니다. 칫솔에는 원래 구멍이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칫솔에는 예외 없이 끈이 달려 있습니다. 불에 달군 송곳으로 칫솔 끝에 구멍을 뚫고 끈을 꿰어 걸어두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칫솔은 칫솔꽂이의 세균으로부터 해방되어 위생적으로 관리됩니다. 설거지를 할 때면 수압 때문에 물이 사방으로 튀기 일쑤입니다. 할머니는 싱크대 수도꼭지를 케이블 타이로 묶어 아예 방향을 고정시켰습니다. 물줄기가 항상 개수대 안쪽으로 향하게 하여 앞치마 없이도 옷이 젖지 않게 하는 이 방법은 미관상 조금 투박해 보일지언정 내가 편한 것이 우선이라는 실용주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수세미는 보통 싱크대 선반 위에 놓지만 할머니는 그릇을 씻을 때 걸리적거리는 것이 싫어 개수대 앞턱,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붙여두었습니다. 첫 번째 세척용과 마지막 헹굼용, 두 개의 수세미가 숨바꼭질하듯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페트병은 할머니의 손에서 훌륭한 그릇 정리함으로 변신합니다. 페트병의 윗부분과 앞부분을 적절히 잘라내면 여러 개의 접시를 겹쳐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맞춤형 정리대가 탄생합니다. 이사할 때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그릇을 하나하나 포장하면 짐이 몇 배로 늘어나지만 할머니의 페트병 정리함 몇 개면 부피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이 지혜 덕분에 이사 비용을 100만 원이나 아꼈던 경험은 정리가 곧 절약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바나나는 그냥 두면 금방 무르지만 걸어두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굳이 바나나 거리를 사지 않습니다. 집에 굴러다니는 끈 하나면 충분합니다. 짧은 동선을 위해 설거지를 마친 그릇은 바로 옆 선반에 정리하고 손이 잘 닿지 않는 높은 곳의 약통은 아예 눕혀서 쉽게 꺼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삶의 불편함을 해결하려는 끊임없는 관찰과 궁리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할머니는 친정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고 말합니다. 93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살림을 잘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배우며 자란 것입니다. 지혜는 이렇게 대를 이어 흐릅니다. 냉장고를 열면 할머니의 정리 철학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달걀판은 층층이 쌓아 올려 자리를 차지하는 대신 다 쓴 칸이 저절로 위로 올라가는 자동 디스펜서를 사용해 공간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의사가 변비를 없애려면 김치를 많이 먹으라고 했다는 말에 냉장고에는 물김치, 총각김치, 파김치, 배추김치 등 종류별 김치가 가득합니다. 생선은 젖은 생선과 마른 생선으로, 육류와 냉동식품은 종류별로 칸을 나누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세탁실로 가보면 빨래 바구니가 벽에 걸려 있습니다. 바닥에 두면 자리를 차지하니 벽에 고리를 박아 걸어둔 것입니다. 구멍 하나만 뚫어 걸면 보기 싫으니 두 개를 뚫어 안정감 있고 깔끔하게 고정하는 세심함도 잊지 않습니다. 햇빛이 강하게 들어와 보관된 물건이 변색될까 싶어 창문에는 검은 종이를 붙여 자연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대야 역시 불에 달군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벽에 대롱대롱 매달아 둡니다. 칼질을 하다가 잘라진 고무장갑의 손가락 부분은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색깔의 고무장갑 조각을 본드로 붙여 감쪽같이 수선합니다. 아깝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작은 수선은 물건 하나도 허투루 대하지 않는 할머니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빨래를 널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건을 반으로 접어 널면 겹치는 부분이 많아 더디게 마릅니다. 할머니는 옷걸이에 빨래 집게를 미리 여러 개 끼워두고 수건이 한쪽 끝만 살짝 접어 집게로 고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통풍이 잘 되어 건조 시간이 2배는 빨라집니다. 침대에서 몇 번 떨어진 경험을 한 뒤로는 병원에서나 볼 법한 침대 난간을 설치했습니다. 매트리스 밑에 고정하는 간단한 방식이지만 노인에게 낙상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는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잠결에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는 다이소에서 산 작은 수납함을 붙여 안경이나 리모컨을 보관합니다. 깨질 염려도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낡은 운동화에서 빼낸 끈은 이불 커버와 속을 연결하는 고리가 됩니다. 기성품의 고리 위치가 맞지 않으면 운동화 끈을 잘라 직접 바느질해서 새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옷장 서랍은 칸막이 대신 비닐끈으로 공간을 나누어 남편의 것과 아내의 것을 구분합니다. 양말, 손수건 등 종류별로 구역을 정해두면 굳이 힘들여 개지 않아도 그냥 넣어두기만 하면 되니
정리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남편의 바지는 세탁소 옷걸이를 굽으려 만든 전용 옷걸이의 겁니다. 바지 벨트고리에 옷걸이의 구부린 끝을 끼우기만 하면 주름 하나 없이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버려지는 옷걸이로 최고의 효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계절별로 옷을 구분할 때도 비싼 라벨링 대신 색깔 있는 끈으로 구역을 표시해둡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겨울옷, 저기서부터는 여름옷. 직관적이고 단순한 이 방법이야말로 최고의 정리법입니다. 밤이 되면 집안 곳곳에 스탠드 불빛이 켜집니다. 화장실 가는 길목을 환하게 밝혀 어둠 속에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부주의가 큰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알기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지혜는 청소에서도 이어집니다. 화장실 타일 사이의 줄눈은 전용 보습펜으로 쓱쓱 그어주기만 하면 새 것처럼 하얗게 변합니다. 샤워 후에는 가장 뜨거운 물을 벽 전체에 뿌려주는 것만으로도 웬만한 때는 다 씻겨내려가 힘든 벽 청소의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창틀처럼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는 좁은 틈새는 코팅지를 끼워 넣었다가 더러워지면 코팅지만 쏙 빼서 닦아 다시 끼우면 됩니다. 청소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하는 요령입니다. 손이 뻣뻣해져 지갑에서 카드를 빼는 것조차 힘들어지자 할머니는 모든 카드에 스카치 테이프로 손잡이를 만들어 붙였습니다. 지그재그로 붙인 작은 테이프 손잡이 덕분에 여러 장 겹친 카드도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공구 창고는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온갖 연장들이 벽에 붙어 있는데 이는 강력한 자석띠 덕분입니다. 처음에는 일렬로 붙여두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력이 샌 쪽으로 연장들이 저절로 모여들어 지금의 예술작품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망치는 걸곳이 마땅치 않아 두 개의 고리를 나란히 박아 안정적인 망치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지혜의 뿌리는 가난이었습니다. 결혼했을 때 돈이 한 푼도 없었고 10식구가 우거지 한 단으로 한 끼를 해결해야 했던 시절, 난방과 취사는 오직 연탄 하나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시간에 맞춰 연탄불을 갈고 그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잽싸게 밥을 지어 먹고 다시 아궁이를 막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기억들. 그러던 어느 날 처음으로 석유난로를 장만했을 때의 기쁨은 지금의 그 어떤 풍요로움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고 할머니는 말합니다. 그 가난이 있었기에 아무것도 허투루 버릴 수 없었고 없는 것을 탓하기보다 있는 것을 활용하는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가난이 내게 온 축복이라고 담담하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좋은 옷, 맛있는 음식, 편안한 환경은 부모가 모두 해줄 수 있지만 물건을 아끼는 마음, 부모를 헤아리는 마음,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정리하는 습관은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할머니는 젊은이들이 바쁘고 힘든 것을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리하는 시간을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퇴근 후 옷을 벗었을 때 바로 제자리에 걸어두는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피곤하다고 침대 위에 던져두면 결국 나중에 그 옷을 정리하기 위해 또 다른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84년의 삶이 응축된 집. 그곳에는 단순히 낡고 오래된 물건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삶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중, 세월을 견뎌온 자의 단단한 지혜, 그리고 가난조차 축복으로 승화시킨 긍정의 철학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엿본 할머니의 삶이 너무도 쉽게 소비하고 쉽게 버리는 우리 시대를 되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렇듯 소중하게 갖고 온 자신만의 지혜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 지혜를 발견하고
나누는 기쁨이 여러분의 일상에도 가득하게. 오늘 여러분의 집은 어떤 모습입니까?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필요 없는 물건은 쉽게 버려지는 시대. 우리는 편리함 속에서 살아가지만 어쩌면 삶의 가장 깊은 지혜들을 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84년의 세월을 온몸으로 살아내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범한 가치를 일궈낸 한 분이 계십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 84세 김인자 할머니의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수십 년의 경험과 고민이 녹아있는 살아있는 발명 전시관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할머니의 삶이 깃든 공간을 함께 거닐며 물건을 대하는 태도와 삶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 한 수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는 저희가 더 많은 귀한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가장 일상적인 공간, 주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할머니의 주방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식탁 옆에 덩그러니 붙어있는 휴지 케이스, 양면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된 이 단순한 장치 뒤에는 식사 중 휴지 좀 달라는 작은 심부름 하나라도 줄이려는 깊은 배려가 숨어 있습니다. 이쪽 사람은 여기서, 저쪽 사람은 저쪽에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할머니만의 디자인입니다. 할머니의 손가락에는 늘 낡은 고무 골무가 끼워져 있습니다. 평생의 고된 노동으로 지문이 닳아 없어져 이제는 지문 인식 도어락을 열 수도 없게 된 세월의 흔적입니다. 갈라지는 손끝을 보호하기 위해 끼기 시작한 골무는 이제 할머니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이면 물에 젖어 금세 떨어지지만 이 골무만큼은 할머니의 손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갑옷이 됩니다. 주방 선반은 할머니의 창의력이 빛나는 무대입니다. 키친타월 거리는 경사가 저 자꾸만 타월이 빠져나오자 스카치 테이프로 끝을 감아 절대로 빠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양념통들이 들어있는 선반에는 냉장고 칸막이를 가져와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세웠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다 외우겠지만 할머니는 기억력에 의존하는 대신 모든 양념통에 이름을 써붙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의 지혜와 겸손함의 차이일 것입니다. 비닐봉지를 담아두는 플라스틱 통의 입구는 봉해져 있지만 옆구리에는 비밀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봉지를 꺼낼 때마다 뚜껑을 여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인두로 구멍을 내고는 감쪽같이 색을 칠해두었습니다. 그 옆 쓰레기통에는 낡은 고무줄을 가장자리에 둘러 비닐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꽉 잡아줍니다. 이 또한 버려지는 고무장갑의 재탄생입니다. 자질구레한 주방 도구들은 어떻게 정리할까요? 할머니는 세탁소 옷걸이의 끝을 잘라 애쓰자 고리를 만듭니다. 이 작은 고리 하나로 국자, 가위, 뒤집개 등 온갖 잡동사니들이 벽에 일렬로 정렬됩니다. 자리를 거의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바로 찾아 쓸 수 있는 이 수납법을 완성하고 할머니는 속으로 무척이나 기뻤다고 회상합니다. 칫솔에는 원래 구멍이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칫솔에는 예외 없이 끈이 달려 있습니다. 불에 달군 송곳으로 칫솔 끝에 구멍을 뚫고 끈을 꿰어 걸어두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칫솔은 칫솔꽂이의 세균으로부터 해방되어 위생적으로 관리됩니다. 설거지를 할 때면 수압 때문에 물이 사방으로 튀기 일쑤입니다. 할머니는 싱크대 수도꼭지를 케이블 타이로 묶어 아예 방향을 고정시켰습니다. 물줄기가 항상 개수대 안쪽으로 향하게 하여 앞치마 없이도 옷이 젖지 않게 하는 이 방법은 미관상 조금 투박해 보일지언정 내가 편한 것이 우선이라는 실용주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수세미는 보통 싱크대 선반 위에 놓지만 할머니는 그릇을 씻을 때 걸리적거리는 것이 싫어 개수대 앞턱,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붙여두었습니다. 첫 번째 세척용과 마지막 헹굼용, 두 개의 수세미가 숨바꼭질하듯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페트병은 할머니의 손에서 훌륭한 그릇 정리함으로 변신합니다. 페트병의 윗부분과 앞부분을 적절히 잘라내면 여러 개의 접시를 겹쳐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맞춤형 정리대가 탄생합니다. 이사할 때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그릇을 하나하나 포장하면 짐이 몇 배로 늘어나지만 할머니의 페트병 정리함 몇 개면 부피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이 지혜 덕분에 이사 비용을 100만 원이나 아꼈던 경험은 정리가 곧 절약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바나나는 그냥 두면 금방 무르지만 걸어두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굳이 바나나 거리를 사지 않습니다. 집에 굴러다니는 끈 하나면 충분합니다. 짧은 동선을 위해 설거지를 마친 그릇은 바로 옆 선반에 정리하고 손이 잘 닿지 않는 높은 곳의 약통은 아예 눕혀서 쉽게 꺼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삶의 불편함을 해결하려는 끊임없는 관찰과 궁리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할머니는 친정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고 말합니다. 93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살림을 잘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배우며 자란 것입니다. 지혜는 이렇게 대를 이어 흐릅니다. 냉장고를 열면 할머니의 정리 철학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달걀판은 층층이 쌓아 올려 자리를 차지하는 대신 다 쓴 칸이 저절로 위로 올라가는 자동 디스펜서를 사용해 공간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의사가 변비를 없애려면 김치를 많이 먹으라고 했다는 말에 냉장고에는 물김치, 총각김치, 파김치, 배추김치 등 종류별 김치가 가득합니다. 생선은 젖은 생선과 마른 생선으로, 육류와 냉동식품은 종류별로 칸을 나누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세탁실로 가보면 빨래 바구니가 벽에 걸려 있습니다. 바닥에 두면 자리를 차지하니 벽에 고리를 박아 걸어둔 것입니다. 구멍 하나만 뚫어 걸면 보기 싫으니 두 개를 뚫어 안정감 있고 깔끔하게 고정하는 세심함도 잊지 않습니다. 햇빛이 강하게 들어와 보관된 물건이 변색될까 싶어 창문에는 검은 종이를 붙여 자연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대야 역시 불에 달군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벽에 대롱대롱 매달아 둡니다. 칼질을 하다가 잘라진 고무장갑의 손가락 부분은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색깔의 고무장갑 조각을 본드로 붙여 감쪽같이 수선합니다. 아깝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작은 수선은 물건 하나도 허투루 대하지 않는 할머니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빨래를 널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건을 반으로 접어 널면 겹치는 부분이 많아 더디게 마릅니다. 할머니는 옷걸이에 빨래 집게를 미리 여러 개 끼워두고 수건이 한쪽 끝만 살짝 접어 집게로 고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통풍이 잘 되어 건조 시간이 2배는 빨라집니다. 침대에서 몇 번 떨어진 경험을 한 뒤로는 병원에서나 볼 법한 침대 난간을 설치했습니다. 매트리스 밑에 고정하는 간단한 방식이지만 노인에게 낙상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는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잠결에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는 다이소에서 산 작은 수납함을 붙여 안경이나 리모컨을 보관합니다. 깨질 염려도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낡은 운동화에서 빼낸 끈은 이불 커버와 속을 연결하는 고리가 됩니다. 기성품의 고리 위치가 맞지 않으면 운동화 끈을 잘라 직접 바느질해서 새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옷장 서랍은 칸막이 대신 비닐끈으로 공간을 나누어 남편의 것과 아내의 것을 구분합니다. 양말, 손수건 등 종류별로 구역을 정해두면 굳이 힘들여 개지 않아도 그냥 넣어두기만 하면 되니
정리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남편의 바지는 세탁소 옷걸이를 굽으려 만든 전용 옷걸이의 겁니다. 바지 벨트고리에 옷걸이의 구부린 끝을 끼우기만 하면 주름 하나 없이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버려지는 옷걸이로 최고의 효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계절별로 옷을 구분할 때도 비싼 라벨링 대신 색깔 있는 끈으로 구역을 표시해둡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겨울옷, 저기서부터는 여름옷. 직관적이고 단순한 이 방법이야말로 최고의 정리법입니다. 밤이 되면 집안 곳곳에 스탠드 불빛이 켜집니다. 화장실 가는 길목을 환하게 밝혀 어둠 속에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부주의가 큰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알기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지혜는 청소에서도 이어집니다. 화장실 타일 사이의 줄눈은 전용 보습펜으로 쓱쓱 그어주기만 하면 새 것처럼 하얗게 변합니다. 샤워 후에는 가장 뜨거운 물을 벽 전체에 뿌려주는 것만으로도 웬만한 때는 다 씻겨내려가 힘든 벽 청소의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창틀처럼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는 좁은 틈새는 코팅지를 끼워 넣었다가 더러워지면 코팅지만 쏙 빼서 닦아 다시 끼우면 됩니다. 청소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하는 요령입니다. 손이 뻣뻣해져 지갑에서 카드를 빼는 것조차 힘들어지자 할머니는 모든 카드에 스카치 테이프로 손잡이를 만들어 붙였습니다. 지그재그로 붙인 작은 테이프 손잡이 덕분에 여러 장 겹친 카드도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공구 창고는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온갖 연장들이 벽에 붙어 있는데 이는 강력한 자석띠 덕분입니다. 처음에는 일렬로 붙여두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력이 샌 쪽으로 연장들이 저절로 모여들어 지금의 예술작품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망치는 걸곳이 마땅치 않아 두 개의 고리를 나란히 박아 안정적인 망치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지혜의 뿌리는 가난이었습니다. 결혼했을 때 돈이 한 푼도 없었고 10식구가 우거지 한 단으로 한 끼를 해결해야 했던 시절. 난방과 취사는 오직 연탄 하나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시간에 맞춰 연탄불을 갈고 그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잽싸게 밥을 지어 먹고 다시 아궁이를 막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기억들. 그러던 어느 날 처음으로 석유난로를 장만했을 때의 기쁨은 지금의 그 어떤 풍요로움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고 할머니는 말합니다. 그 가난이 있었기에 아무것도 허투루 버릴 수 없었고 없는 것을 탓하기보다 있는 것을 활용하는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가난이 내게 온 축복이라고 담담하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좋은 옷, 맛있는 음식, 편안한 환경은 부모가 모두 해줄 수 있지만 물건을 아끼는 마음, 부모를 헤아리는 마음,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정리하는 습관은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할머니는 젊은이들이 바쁘고 힘든 것을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리하는 시간을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퇴근 후 옷을 벗었을 때 바로 제자리에 걸어두는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피곤하다고 침대 위에 던져두면 결국 나중에 그 옷을 정리하기 위해 또 다른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84년의 삶이 응축된 집. 그곳에는 단순히 낡고 오래된 물건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삶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중, 세월을 견뎌온 자의 단단한 지혜, 그리고 가난조차 축복으로 승화시킨 긍정의 철학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엿본 할머니의 삶이 너무도 쉽게 소비하고 쉽게 버리는 우리 시대를 되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렇듯 소중하게 갖고 온 자신만의 지혜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 지혜를 발견하고
나누는 기쁨이 여러분의 일상에도 가득하게. 오늘 여러분의 집은 어떤 모습입니까?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필요 없는 물건은 쉽게 버려지는 시대. 우리는 편리함 속에서 살아가지